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집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밥솥 자리가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도 의아했습니다. 밥솥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수천 집을 다니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밥솥 자리가 집안 재물운의 시작점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밥솥 위치가 왜 돈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풍수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기운 좋은 밥통 위치 확인하시고 새해 돈 복 받아가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밥솥 위치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중 주방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밥솥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지으시고 저녁에 또 밥 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물건이 또 있을까요? 옛날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밥은 우리 몸의 기본이고 기력의 근원이에요. 그 밥이 만들어지는 곳이 편안해야 사람도 편안해지고, 사람이 편안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된 사람에게 돈도, 기회도 오래 머물 수 있는 겁니다. 풍수에서 밥솥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불의 기운으로 곡식을 익혀서 복으로 바꾸는 자리예요. 작은 심장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 자리가 막혀 있으면 집안의 기운 전체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본 안타까운 사례들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이냐며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밥솥이 현관 바로 옆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물었죠. 왜 여기에 두셨어요? 그랬더니 주방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재물을 저장해야 할 밥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발장 위라니요. 신발은 하루 종일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먼지며 습기며 온갖 탁한 기운을 묻혀옵니다. 그 위에 밥솥을 둔다는 건 복 위에 먼지를 덮어두는 것과 똑같아요. 그 부부에게 밥솥 자리를 바꿔 드렸습니다. 주방 안쪽 조용한 벽면 쪽으로요. 몇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작은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집은 밥솥을 싱크대 바로 옆에 두고 계셨어요. 손 뻗으면 바로 닿으니까 편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이 하나같이 밥을 먹어도 허전하다. 왠지 기운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싱크대는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자리입니다. 씻어내고 버리고 흘려보내는 기운이죠.
반면에 밥솥은 불의 기운으로 복을 쌓는 자리예요. 물과 불이 바로 붙어 있으면 물 기운이 불 기운을 계속 꺼뜨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밥을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돈을 벌어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집을 보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밥솥 옆에 쓰레기통을 두는 경우입니다. 요리하다가 바로바로 버릴 수 있어서 편하다는 거죠. 이해는 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효율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풍수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밥솥은 모으는 기운이고 쓰레기통은 버리는 기운이에요. 모으는 곳 바로 옆에 버리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에서 담아도 다른 쪽에서 새는 거예요. 마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배치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은 버는데 왜 이렇게 안 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달에도 겨우 제자리네요. 이게 다 우연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쓰레기통을 어디에 둬야 돼요? 쓰레기통은 주방에서도 문 쪽, 나가는 방향에 두는 게 좋습니다. 버리는 기운은 밖으로 흘려보내야죠. 절대로 밥솥이나 냉장고 같은 저장의 기운과 가까이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좋은 자리일까요? 자, 구독자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밥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제가 30년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정, 분리, 순환. 이 3가지예요. 먼저 안정입니다. 밥솥은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사람이 자주 오가는 길목, 문이 계속 열리고 닫히는 곳, 몸이 자꾸 부딪히는 곳, 이런 데는 피하셔야 합니다. 기운이 머물 수가 없거든요. 주방 안쪽 벽면 쪽이 가장 좋습니다. 창문이 있어도 괜찮은데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게 들지 않는 곳이 좋아요. 밝되 조용한 코너, 그런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으면 허리를 계속 숙여야 하니까 불편하고 너무 높으면 밥솥을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높이는 허벅지에서 가슴 사이입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밥을 푸면서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죠. 제가 어떤 집을 갔는데 밥솥이 작은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키 작은 주부님이 의자를 갖다 놔야 밥을 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안 됩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을 불편하게 두면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이 쌓이면 짜증이 나고 짜증이 쌓이면 가족 관계도 나빠져요. 풍수가 이런 겁니다. 작은 불편함이 큰 불운을 부르는 거예요. 2번째, 분리입니다. 밥솥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힘을 잘 냅니다. 싱크대하고는 최소한 손 한 뼘 반, 그러니까 30cm 이상 떨어뜨려 놓으세요. 가스레인지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전자레인지하고도 붙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주방이 너무 좁아서 그렇게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럴 때는 밥솥 아래에 나무 도마나 나무 쟁반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나무는 오행에서 불과 물 사이를 중재해 주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충돌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주는 거죠. 꼭 비싼 원목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파는 일반 나무 도마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재질이 나무라는 것,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3번째,
순환입니다. 밥솥은 답답한 곳을 싫어합니다. 공기가 살짝 드나들되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은 또 피해야 해요. 창문 바로 옆에 두면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벽장 안에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용 안 할 때 잠깐 넣어두는 건 괜찮은데 아예 거기서 밥을 지으면 안 됩니다. 증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습기가 차고 그 습기가 곰팡이를 만들고 그게 건강을 해치거든요. 실제로 바뀐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집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40대 중반 자영업자 부부였는데 장사는 열심히 하는데 늘 돈이 빠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게는 잘 되는데 집안에서 자꾸 돈 쓸 일이 생긴대요. 집을 보러 갔더니 밥솥이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주방 입구에 놓여 있었어요. 그것도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요. 물어보니까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얼른 밥 퍼주려고 출입구 쪽에 뒀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바쁜 아침에 동선을 줄이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가족 모두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마다 급하게 밥 먹고 급하게 나가고 하루 종일 그 급한 기운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밥솥을 주방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동선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 대신 아침에 좀 더 여유롭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2주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좀 덜 싸운대요. 남편분도 출근할 때 뭔가 마음이 더 편하다고 하시고요. 한 달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매달 나갔던 급한 지출들, 예를 들면 갑자기 차가 고장 나거나 애가 다쳐서 병원 가거나 집에 뭐가 고장 나거나 하는 일들이 확연히 줄었다고요. 그 돈이 모이니까 처음으로 적금을 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집은 1인 가구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직장은 다니는데 통장에 돈이 안 남는다고 하소연을 하셨죠. 가보니까 원룸인데 밥솥을 냉장고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밥솥 옆에 물티슈, 쓰레기 봉투, 온갖 잡동사니가 함께 있었어요. 밥은 자주 먹어요. 물었더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집에서 밥을 한대요. 대부분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킨다고요. 그럼 당연히 돈이 안 남죠. 밥솥을 내려서 작은 선반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창가 쪽에 햇빛은 들어오지만 직사광선은 피할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만 매일 집밥을 드셔보세요. 밥솥을 매일 사용하면서 정성껏 관리해 보세요. 3주쯤 지나서 톡이 왔어요. 사진과 함께요. 밥솥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 옆에 작은 화분도 하나 놔뒀더라고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집밥을 먹으니까 돈도 덜 쓰고 몸도 가벼워지고 뭔가 제가 저를 더 아끼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밥솥을 제대로 된 자리에 두고 잘 관리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먹는 밥을 소중히 하는 거고 그 밥을 만드는 도구를 소중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쌓이면 돈도 운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 귀중한 밥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자리에 밥솥을 뒀다고 끝이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하면 아무리 명당이라도 힘을 잃어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밥을 지은 날에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습기가 차고 습기는 탁한 기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탁한 기운이 밥맛도 떨어뜨리고 집안 기운도 흐리게 만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패킹이랑 증기구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여기에 밥물이 말라붙어 있으면 아무리 새 밥을 지어도 묵은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전선도 확인하시고 주변에 습기가 차 있진 않은지, 자리가 흔들리진 않는지 점검해 주세요.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별거 아니에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세요. 선생님, 그럼 밥솥을 새로 사는 게 좋을까요? 꼭 새 걸 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쓰시는 거라도 깨끗하게 관리하면 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오래 쓴 거라면 한번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기계도 수명이 있으니까요. 새 밥솥을 들이실 때는 첫날 물을 한 번 끓여서 버리고 그 다음에 쌀을 씻어서 첫밥을 지으세요. 그리고 그 첫밥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풍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집을 새로 지어야 하거나 비싼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있는 물건의 자리를 조금만 바꿔도 기운이 달라져요. 특히 밥솥처럼 매일 쓰는 물건일수록 그 영향이 큽니다. 손이 닿는 횟수만큼 기운도 오가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시면 부엌으로 가보세요. 밥솥을 한번 찬찬히 바라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편안한 자리에 있나요? 주변이 깨끗한가요? 만약 현관 옆에 있다면 주방 안쪽으로 옮겨보세요. 싱크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30cm만 떨어뜨려 보세요.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다면 조금 멀리 옮겨보세요. 그리고 밥솥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동안 고생했어. 우리 가족 밥 지어줘서 고마워. 이제 좋은 자리에서 우리 집복을 잘 부탁해. 이게 미신 같나요? 비과학적으로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보고 경험한 건 분명해요. 집안의 작은 것들을 정성껏 돌보는 사람에게 큰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돈은 결국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밥솥 자리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이 새지 않고 마음이 덜 급해지고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복은 지켜낸 사람에게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복, 여러분이 지키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밥통 위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